다음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황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미사 끝나고 나서 특별 연설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I believe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denuclearization and South Korea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네, 어제 문 대통령이 공식 미사 마치고 보신 대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는데, 자, 박 의원님, 네. 그 바티칸에서 미사 끝나고 특별 연설, 외국 정상의 특별 연설이 흔치 않은 일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없는 일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금 디모테오 아주 네. 독실한 가톨릭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사님도 그렇고요. 네. 또 이 행사가 치러지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교황청 당국 간에 긴밀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청의 외무장관께서 한국을 지난번에 방문하셨고 네. 특히 저는 대전 교구의 주교님이신데요. 유흥식 나저로 주교님이 네. 아마 현장에 가서 꽤 오랫동안 준비도 사전 정지 작업을 좀 그랬을 겁니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교황청의 국무원장님의 지금 메시지를 네. 보면서 네. 참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새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그 기도합시다 하는 대단하죠? 말 좀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한번 보면 2차 북미 회담 앞두고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빠른 종전 선언의 필요성 이런 얘기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제 연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뭐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그런 그 미사가 저기 교황청 거기서 이제 베드로 성당에서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네. 좋은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한반도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이다. 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결국은 또 현실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또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환상이 잘못 만나면 네. 그건 치명적인 또 재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인 또 대비를 해야 되죠. 네.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쉽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평화가 유지돼 왔던 것은 물론 불안한 평화였습니다만은 힘의 균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 깨진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느냐. 이게 지금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그 실질적인 과정을 잘 걸어가는 것이 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위위원장다우신 말씀이십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입니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네. 교황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유럽 그렇습니다. 순방에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 이제 전달하게 될 텐데 네. 지금 분위기 보면 아까 미사 때도 그렇고요. 네. 어느 때보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외교적인 이런 절차들, 유례 없는 한국어 중심의 그 미사, 네. 그리고 교황청 국무원장의 한반도 평화 메시지로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요청에 교황 성하께서 화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 전쟁 전 또 광복 이후 전으로 해가지고 네. 북한에 카톨릭 신자들이 꽤 있었고 네. 사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순교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북한 네. 정권에 의한.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순교한 그 성직자들의 어떤 복권이랄까 뭐 이제 그 문제도 하나의 외교적 현안이 될 건데요. 네. 그런 문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 정권 뭐 체제와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은 네.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내년까지 갈 게 아니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네. 답방이 예정돼 있는데 금년 중에라도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만나자마자 바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교황께서 어떤 반응을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비핵화하고 한미 공조 문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치된 입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님,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미국과 한국은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든지 네. 공격을 받으면 동시에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동맹 관계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하지만 그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치된 행동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같은 견해를 좁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 저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인데 우리는 종전 선언이라든지 네. 대북 제재 완화란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그 외교 수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다. 네. 지금 이제 주한 해리스 대사가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가 좀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와 함께 그 바람을 외교적으로 얘기했다고 봐요. 네. 한미 공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시각에 네. 조윤재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주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게 네네. 아마 우리 외교부의 공식 네. 입장과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한미 간의 어떤 공조는 아주 뭐 최상의 상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영희 의원님 말씀처럼 한미 동맹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주권 국가로서 한국이 차지하는 어떤 외교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것은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해가지고 3차까지 이루어졌고 중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교착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칩 니고시에이터,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윤재 대사가 말하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맞아야 될 필요가 없다. 즉 한국이 적어도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발언을 함으로써 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비핵화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외교적인 기능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발자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나가서 좀 끌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견인하는 거 있다는 아니냐. 말씀. 예,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입장차 약간 미묘하긴 합니다만 입장차 때문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앞두고 한미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뭐 일부 언론에서도 하고 있고요.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뭐 유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 생각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생각 차이가 커지고 자꾸 이견이 그 갈등으로 커지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네, 네. 한미 간에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처한 입장도 다르고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를 개발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평온하고 또 평화가 지금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조금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악입니다. 한반도 안보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철폐하느냐, 네. 철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모든 그 회담을 하면서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국무위원을 폄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애 취급을 당한단 말이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으로부터. 이것이 뭐냐면은 네. 일단은 남북 간의 그 군사적인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한반도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커다란 차이는 아니에요. 김영우 의원님과.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특별 토론을 하셨는데 한미 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나올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항상 하나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생각까지 같다면 뭐 한 나라지 두 나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보태주시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과정이 있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두 개의 과정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그러면 외교가 필요 없죠. 그거는 그냥 공학자 몇 분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삼국 간의 관계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외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틀에서의 정말 이혼하는 단계까지만 안 간다면 저는 적절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혼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와우장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